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건 오늘 나온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부동산 대책 좀 센데요. 자, 보시면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요 배포 자료의 첫 장을 보시면 여기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크게 요약을 보면 주택 수요 관리 강화,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 요 두 가지 내용, 그리고 금융 규제 강화,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DSR이죠. 그리고 전세 대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요거는 거래 감독 기구를 설치한다는 거고, 세제 합리화, 자 보유세 거래세를 향후 건들겠다.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을 좀 더 현실화하겠다. 이게 요약 방안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자세한 내용을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 지정했다고 합니다. 와, 보시면 원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요 4개 구만 포함이 되었거든요. 요번에는 21개구를 추가 지정했어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그리고 수원시, 그리고 용인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시까지 추가 지정됐습니다. 보시면 자, 요렇게 서울이고요. 경기도 지역은 광명, 과천, 안양, 의왕, 여기가 성남, 여기가 용인, 여기가 수원, 하남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 경기 동남부 지역이죠. 포함된 게. 그리고 남양주, 구리 여기 두 개가 포함이 안 된 건 의외네요. 여기 특히 남양주, 다산이 그래도 미사와 비슷하게 좀 따라오고 있는데 구리도 그렇고요. 네, 여기 두 개는 포함이 안 됐네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선정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말 내용이 많은데요. 먼저 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LTV가 40%입니다. 40%로 낮아져요. 현재는 지금 70%죠. 70%. 70%에서 40%까지 낮아지니까 생각보다 많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뭐 최대 한도 뭐 6개월이나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는 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예. 그 생애 대초도 70%까지. 그리고 전입 의무. 네, 요것도 전세 대출도 원래 기존에 했던 거고요. 신용 대출도 1억 원 초과 신용 대출 보유자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한 예,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이 세제 부분에서 특히 다주택자가 세금을 많이 내요. 자, 보시면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 2주택자가 조정 지역이 되면 8%를 내고요. 3주택일 때 조정 지역이 되면 12%를 내죠. 세금이 거의 뻥튀기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전면을 또 배제하죠. 그러면 세금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은 내가 실거주를 안 하고 전세를 주고 2년만 보유해도 양도세가 비과세예요. 하지만 이제는 거주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양도세 2년을 비과세 받으려면 좀 까다로워졌어요. 내 생활권이 아닌 지역을 사게 되면 내가 언젠간 거주를 2년을 해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니 좀 상대적으로 지방분들이 서울을 사기가 좀 힘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제 전매를 보면 전매 제한이 지금은 이제 수도권 3년으로 됩니다. 지금은 비조정 지역이면은 전매 제한이 1년이에요. 1년이다 보니까 내가 분양권을 사거나 받아서 1년 후에 다시 전매를 할 수 있는데 뭐 전매가 3년이면 뭐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입주가 되죠. 공사 기간이 지금 3년에서 3년 반, 길게는 4년인데 거의 입주할 때쯤이니까 분양권 전매도 거의 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 청약사항을 보면 제일 큰 차이점이 보시면 이 8호 초과 타입이 현재는 추첨을 100%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대형 평형도 가점 50%가 들어간다는 거. 네, 그리고 이번 규제 지역에서 또 하나 생긴 게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란 뭐냐면 주택을 매수하기 전에 이렇게 네모난 A4 용지에 이 주택 가격이 나와 있고요. 여기 내가 이 주택을 사기 위해 뭐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예금이 얼마인지, 주식이 얼마인지, 증여는 얼마인지, 대출은 얼마 받는지 세세하게 적는 겁니다. 내 나이는 언제고 얼마고 이런 걸 다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저도 조정 대상 지역에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불법 증여를 검사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생각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자, 여기 자금 조달 계획서인데
여기 보시면 자, 저희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 예금액, 증여 상속, 주식 채권, 내가 갖고 있는 현금,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했으면 처분 대금까지 이렇게 자기 자금을 적게 돼 있고 차입한 금액까지. 자, 대출이며 주담대,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그리고 뭐 차입금, 그 밖의 차입금까지. 야, 그리고 입주 계획까지 정말 생각보다 자세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미흡하거나 하면 국세청에서 연락까지 와요. 저는 이거 작성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세무사 아는 분께 가서 자문도 구하고 검증까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남부가 다 이 주택 매수를 하려면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된다는 점이 정말 귀찮게 된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조정지역과 똑같이 지정됐어요. 이렇게 경기도니만큼 하남까지 다 동남부죠. 그리고 서울 모든 구가 포함됐습니다. 사실 노도강 같은 경우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오르지도 않았는데 또 포함이 돼버렸으니. 자, 여기서 또 보실 분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한 개 동 이상 연립과 다세대까지 포함됐다는 점. 그리고 지정 기간은 10월 15일부터 5일 후니까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의 가장 큰 특징이 취득 일로부터 무조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즉슨 계보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LTV 강화. 요거는 뭐 조정지역이 돼서도 똑같이 40%로 가니까. 근데 가장 큰 게 2년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정말 크죠. 정말 거주할 사람만 들어와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내가 매수를 할 때도 구에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여기를 들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내가 내 집을 사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좀 사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팔기도 힘들어지고. 자, 다음으로 요번 규제 핵심이죠. 자, 이제 대출에 관한 규제인데 15억 이하가 6억, 15억에서 25억 사이가 4억, 25억 초과 금액은 2억 원까지. 자, 시행 시기는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대출 한도가 이걸로 봐서는 뭐 생각보다 별로 안 줄어들었네. 15억에서 25억까지가 2억 줄어들고 25억 초가 어차피 비싼 아파트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조정 대상 지역과 맞물리게 되면 LTV가 건드리죠. LTV가 기존 70에서 몇 프로로 깎인다? 40%로 40%로 깎게 되기 때문에 연기하게 되면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건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이 현재는 1.5%에서 3% 범위 내에서 유도리 있게 이제 가산을 했는데 이제 개선이 되면 무조건 3%로 상향입니다. 3%. 그렇게 되면 지금 대출 6억을 받으려면 연봉이 한 1억 초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 스트레스 DSR을 3%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깎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6억이 나왔는데 한 5억 6, 7천 정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그래서 대출 금액이 조금 줄어든다. 근데 지금 이 스트레스 DSR의 목적은 이 대출을 조금 줄이는 목적도 있지만 향후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갈 예정이잖아요. 금리 인하 예정이니까 금리가 인하되는 경우에도 이제 대출 한도를 확대하지 않겠다. 이런 선제 조치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세대출 DSR 적용. 요거는 보시면 요번 규제에는 1주택자만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또 요걸 보면 여기서 한 단계 앞서 나가면 나중에는 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로 DSR을 매길 수가 있죠. 원래 이 원금까지 매긴다는 찌라시가 돌긴 했는데 지금은 빠졌지만 앞으로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또 요 지금 1주택자만 하는 거 보면 향후에는 무주택자 전세대출 관리권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높죠. 네. 그래도 뭐 요 전세대출 DSR은 지금 상황에서는 1주택자만 해당되니 별로 뭐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출 가능 금액을 한번 따져볼까요? 자, 서울의 10억 원 이하,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죠. 지금 한 9억 가까이 나옵니다. 8억 8천. 기존에는 요 집을 살려면
LTV가 70%니까 7, 9, 63, 약 6억. 그러니까 맥스 금액이 6억이기 때문에 어차피 6억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규제가 내일부터 발의가 되면 이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가 이제 조정지역이에요. 추기가 열지고. 그렇기 때문에 40%만 나오기 때문에 9억에 40%면 약 한 3.5억. 3.5억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2.5억이란 돈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대출 금액이 많이 줄었다. 15억 이하를 보면 이문동의 요즘 휘영 SKB 보면 13억 정도입니다. 13억도 기존에는 6억이 나왔는데 개선되면은 LTV가 40%로 되다 보니 5억 2천. 근데 15억 이 아파트 보면은 약 한 8천만 원 정도밖에 까이지 않아서 요거는 그나마 지금하고 비슷하다. 자, 15억에서 20억 보면 고덕 아르테온이 있습니다. 현재 한 21억, 20.5억 정도 되는데 기존에는 6억 대출이 나왔는데 개선되면 4억 정도가 나오고요. 이건 LTV 40% 해도 뭐 맥시멈 금액이 4억이니까 여기가 4억이니까 4억이 최고죠. 그리고 25억 이상이면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보면 약 39억인데 기존 6억 개선하면 2억, 약 4억 정도. 자, 근데 보시면 거의 40억 아파트 살 때 4억 부족한 거랑 요 9억짜리 아파트 살 때 3억 부족한 거랑 차이를 보시면 요 10억 이하 이쪽 아파트가 타격이 크죠. 그리고 요 15억 이하는 타격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번 규제로 가장 타격이 큰 아파트는 어디냐? 바로 10억 미만인 서울과 규제지역 묶인 경기 남부쯤에 8, 9억대 아파트입니다. 자, 앞에서 보았듯이 이 40억짜리 아파트는 기존 6억이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 개선돼서 2억으로 깎였죠. 4억 깎였습니다. 4억. 그런데 이 10억 미만 서울 아파트 보면 원래가 9억이어서 기존 대출도 6억이 나왔어요. 기존 대출이 6억이 나왔는데 개선되면서 3.5억으로 줄어서 약 2.5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자, 비율을 따져보면 40억 아파트에서 4억을 빌리는 거랑 9억 아파트에서 2억 5천을 깎이는 거랑 비교해보면 이 9억 아파트에서 2억 5천이 깎이는 게 어마어마하죠, 비율이. 그래서 이 10억 이하 아파트가 타격이 좀 큽니다. 규제로 봐서 액션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관망해라. 이게 시장에게 남기는 시그널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거의 다주택자는 없겠지만 조정 대상으로 묶이면서 다주택자는 안 팔고 못 베기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특히 뭐 종부세 보시면 거의 뭐 천 단위를 넘어갈 거예요. 천 단위 거의 뭐 많은 분들이 1억까지도 가죠. 그래서 다주택자는 안 팔고 못 베기고요. 그리고 아까 지도를 보면 다 경기 남부 위주입니다. 그리고 청약도 이제는 묻지마 청약하지 마라. 왜냐하면 조정 지역이다 보니까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실거주. 지금은 내가 뭐 강동에 살아도 강서를 쓸 수 있고 저 뭐 강서에 살아도 강동을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강서 쪽에 사는데 저 끝에 있는 강동을 쓰기 쉽지 않죠. 애들도 있고 초중고를 거기서 다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약도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규제에서 빠진 구리나 남양주 여기는 비교적 자유롭죠. LTV도 70%까지 나오고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갭 투자도 가능하고 그래서 오히려 구리 남양주는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올랐는데 이제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